Okay, we are starting the first session of this meeting. I am Myung-Gyun L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 am so pleased to introduce today's invited speaker, Professor Ho-Sung Hwang, who will receive a KS Award this afternoon. Then I'll use Korean for the following. 황호성 의원은 2011년에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카이스트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천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곳에서 이제 포스트닥을 했습니다. 프랑스 CA 사클리, 그다음에 하버드 스미소니언 센터 포 애스트로피직스, 그다음에 한국의 고등과학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 교수님은 2016년 포항공대에서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에 선정된 바가 있고, 2019년에는 한국천문학과 수여하는 젊은 천문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번에 천문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학생, 동료 연구자들과 재미있고 행복하게 연구하는 천문학자를 목표로 열심히 은하와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apping the Unseen Document in Galaxies and Beyond라는 제목으로 재미난 강연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et's welcome today's speaker, Professor Hwang. 안녕하세요, 황호성입니다. 이렇게 먼저 큰 상을 주시게 돼서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에도 젊은 과학자상 받을 때도 보여준 슬라이드이 하나였는데, 예전에는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굉장히 연구를 재밌게 할 수 있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명용 교수님, 박재몽 교수님에서 저희 천문학과에서 항상 그 탁구 대회를 해서 선생님과 제자 간의 대회를 해서 항상 선생님들이 이겼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학생들하고 동료들하고 재미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연구도 이렇게 잘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그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인트로 슬라이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요새 이제 AI가 유행이다 보니까 저도 AI한테 스탠다드 코스모로지컬 모델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제미니를 요새 선택을 해가지고 제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람다 CDM, 우리가 아는 람다 CDM이고 가장 간단한 모형이고 우리 우주를 기술하는 데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중요한 성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 암흑물질 25%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그 다음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다크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5%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질 해가지고 총 이렇게 100%를 이루고 있고, 이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어떤 이론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빅뱅 이론과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중요한 관측 사실들이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람다 CDM 표준 우주 모형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우주를 가속 팽창하게 만드는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게 암흑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인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암흑 에너지의 y축이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저희들이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인 케이스가 우주 상수인 케이스인데, 마이너스 1에서 벗어나는 값을 이제 박찬범 교수님과 등등 같이 이제 우리가 알아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데이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암흑 에너지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로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코스모스가 컨스탄트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얘기했고, 그래서 보통 WCD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스탠다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연구할 때 쓰지만 꼭 암흑 에너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 관측에서 이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텐션들, 그래서 미싱 세틀라이트 프로블럼이나 H나 텐션 이런 여러 가지 텐션이 남아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텐션들을 다 우리가 잘 해결하고 암흑물질의 정체를 이해하는 게 제 연구의 어떤 큰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흑물질 연구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물리학자의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암흑물질 특성 중에서 Y축은 암흑물질을 직접 검출하는 데 필요한 암흑물질과 표준물질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크로스 섹션이 있고, X축은 이제 암흑물질의 어떤 질량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암흑물질 모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좋은 후보가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찾고 있는 반면에 천문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암흑물질의 실제 천체 현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오는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여기 Y축에는 characteristic interaction 또는 decay rate라고 하는 거하고, X축에는 free streaming wavelength 해가지고 암흑물질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천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컨스트레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파라미터를 컨스트레인 하기 위해서 여러 관측과 실험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확히 암흑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은하가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멋진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실제로는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게 쌓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는 헤일로, 서브헤일로, 갤럭시 이걸 다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큰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은하가 하나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은하라고 하는데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94%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별은 정말 굉장히 기여도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은하의 형성에 있어서 암흑물질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우주 전체적으로 이 플라이트 스트럭처 같은 걸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근데 퍼져 있는 와중에 암흑물질과 암흑물질 만나는 지점에서 은하들이 형성이 돼서 실제 관측은 오른쪽처럼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띄엄띄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두 개 사이의 관계, 갤럭시와 헤일로의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은하의 형성과 진화의 암흑물질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하 형성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을 텐데요. 우주 토끼에 암흑물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가 이제 CMB 이후로 이제 CMB 이전에 이제 암흑물질이 먼저 이런 바리온과 상관없이 먼저 컬랩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가스가 암흑물질이 파놓은 이 땅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컬랩스를 하고 이 가스가 이 헤일로 안에서 쿨링을 한 다음에 덴스 가스 클라우드를 만들고, 이 덴스 가스 클라우드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별로 이루어진 디스크고, 하지만 여전히 암흑물질 헤일로가 이렇게 쌓고 있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암흑물질 헤일로가 먼저 컬랩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복잡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딸린 은하들의 이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은 우리가 엠바디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에는 암흑물질만 넣었습니다. 암흑물질만 넣었을 때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주변에 딸린 은하들을 이제 표시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 은하 주변에 딸린 은하들은 수십 개밖에 되지 않는데, 엠바디 시뮬레이션 예측한 거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니까 대체 왜 이렇게 세틀라이트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 세틀라이트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Missing Satellite Problem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큐멘터 프로퍼티를 바꾼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그냥 천체 물리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비슷한 그림인데 암흑물질만 넣고 한 암흑물질의 분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별 탄생을 제대로 구현하는 하이드로다이나믹스를 넣어서 똑같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일단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도 다크매터 분포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크매터의 어떤 클럼프들이 훨씬 더 개수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 가능한 별들의 분포만 표시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이 클럼프들에 비해서 훨씬 세틀라이트 개수가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때 별이 태어나는 하이드로다이나믹스를 잘 재현하면 실제로 관측 가능한 세틀라이트 개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즉, 미싱 세틀라이트 프로그램을 푸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험에서 이제 재미난 거는 여전히 하이드로다이나믹스를 넣었을 때도 불구하고 다크매터의 분포를 보면은 여기 뭔가 모여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은 별이 없는 게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미싱 세틀라이트 갤럭시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하이드로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크매터만 있는 클럼프가 은하 내에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독립된 은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크 클럼프 이너 갤럭시 또는 다크 갤럭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표준 우주 모형을 바탕으로 한 하이드로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는 이런 다크 스트럭처들, 암흑물질로만 이룬 스트럭처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에서 분포하는데 굉장히 작은 은하 스케일부터 굉장히 큰 우주 거대 구조에 이르는 스케일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말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현재 우리가 있는 태양 근처에 이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잘 알다시피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천문연에 있는 홍성욱 박사님이 주도로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은하들의 하나가 은하를 하나 얘기하고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 패널은 은하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인풋 삼아가지고 이 TNG 시뮬레이션에서 암흑물질의 분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인풋과 요 아웃풋을 서로 매핑을 해서 자꾸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 은하들의 분포와 속도가 있으면 그거를 백그라운드의 다크매터 분포는 요거야 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새로 줬을 때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예측한 값이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과 비교하면 꽤 잘 다크매터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모델을 관측 자료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관측한 은하들에 대해서 똑같이 인풋을 넣었을 때 컴퓨터가 우리 은하 주변에 암흑물질 분포가 이럴 거라고 예측하는 그림이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의 지도를 저희들이 머신러닝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제 가이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은하의 별들의 위치와 속도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별들의 위치와 속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열심히 컴퓨터를 트레이닝 시켜서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의 분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김희근 학생하고 같이 가이아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암흑물질 분포를 지금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가이아 자료의 또 다른 장점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직접 데이터를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가속도를 잴 수가 있고요. 직접 가속도를 잰다는 얘기는 거꾸로 포텐셜을 알고 포텐셜로부터 덴시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전적인 역학 방법을 적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암흑물질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일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암흑물질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얻게 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저블한 컴포넌트의 맵하고 비교를 하면은 만약에 해가지고 이 비교를 통해서 이 비저블한 컴포넌트랑 암흑물질 분포를 비교했을 때 비저블한 컴포넌트가 없이 암흑물질만 있는 그런 작은 구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거의 바이 프로덕트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물리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우리 태양에서
암흑물질을 직접 검출하는 실험들을 지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을 하면서 우리 은하 주변에 우리 태양 주변에 다크매터의 덴시티가 얼마나 돼야 될까 하는 값들을 많이 추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3D 맵을 만드는 대신에 딱 태양에서의 다크매터 덴시티 값을 또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측정값을 제시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X축은 현재까지 이제 물리학자들이 많이 우리 솔라 네이버후드에서의 다크매터 덴시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두 가지 값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우리 은하 내에 있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은하 스케일에 있는 또 암흑물질의 이제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크 갤럭시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다크 갤럭시가 뭐냐면은 별이 거의 없고 다 다크매터로만 이루어진 천체를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암흑 갤럭시라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표준 우주명에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은하 형성 시나리오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크매터가 모였고 가스가 모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스타 포메이션이 못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서 별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별이 없는 그런 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 갤럭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이 됐는데 실제 관측에서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별이 없기 때문에 옵티컬 이미지에서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요. 우리가 근데 예상하기로는 여기는 아마 가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가스의 존재로부터 이 천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천체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어디에서 어떤 자료에서 이걸 찾아야 될지 우리가 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크 갤럭시를 찾을 수 있다면은 아까 표준 우주몽이 제시한 그런 자연스러운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다크 갤럭시를 찾아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속담에는 이 헤이스텍에서 이제 바늘을 찾는 건데 저희는 이런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식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저희 먼저 일러스트 TNG라고 하는 코스모로크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Y축은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에 준 은하들의 토탈 매스 다 포함한 매스고요. X축은 그 은하들의 별 질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은하들은 다르게 떨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세로줄로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토탈 매스는 있는데 별 매스는 0인 그런 천체들이 시뮬레이션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X축은 전체 질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천체들의 히스토그램 빨간색이 저희들이 찾은 다크매터 후보의 이제 히스토그램이고 검은색이 보통 은하의 히스토그램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10의 9승 정도만 돼도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어서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천체가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가인 학생과 함께해서 이런 암흑 갤럭시가 시뮬레이션에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런 천체에서는 별이 안 생기고 왜 다크매터만 남아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저희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질문으로 실제 관측 자료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가 있는 천체 하지만 별이 없는 이런 천체를 찾는 게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 여러분 자신 천문학적인 이제 텀으로 바꾸면 이거는 H-on sources without optical counterpart. 이건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꽤 있었는데요. 이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버그 클러스터에 있는 이 컨투어로 표현된 거는 H-on 이제 컨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천체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이미지에 보면은 거의 큰 은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옵티컬 카운트파트는 거의 안 보이고 H-on은 굉장히 세고 그래서 뭔가 가스는 있지만 별이 없는 그런 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크 갤럭시 캔디릿이 현재까지 알려진 게 한 10개 정도가 안 되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크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끔 들어본 그 low surface brightness 갤럭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10개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그때그때 우연히 이제 찾아진 것만 이제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고 이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찾아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처음 생각한 게 하필 제가 연구를 하던 그 당시가 호주에 연구원을 가 있을 때라서 그럼 잘 아시피 이제 호주에 있는 팍스 텔레스콥이 굉장히 그런 H-on 소스 리스트를 잘 주기 때문에
그걸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재미난 한국 드라마를 찾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2003년도에 나왔고요. 주인공은 고수하고 김희선인데 고수가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인데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필 파츠 텔레스콥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 전파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찾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수가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김희선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고수가 너무 가난한 나머지 김희선이 결혼하기를 거부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천문학자의 비인데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둘이 고수가 천문학을 그만두고 회사의 사장님이 되면서 결혼에 성공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팍스 텔레스콥 앞에서 둘이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팍스 텔레스콥 여기 계단을 가서 올라가서 키스씬을 마지막에 찍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지금 SBS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생각난 게 이제 알파라고 아레시보 망원경이 H1 서베이를 하늘에서 이 SDS 영역에 대해서 이 아레시보에서 관측을 해서 H1 소스 리스트가 이제 공개된 게 있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고맙게도 헤인스 LR이 2018년에 이 소스들을 잘 찾아서 목록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옵티컬 카운터파트가 있는 걸 31,000개를 이 사람들이 제공을 했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또 H1 소스는 있지만 옵티컬 카운터파트가 없는 걸 이미 340개를 리스트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땅에 헤딩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권민성 군과 함께 열심히 하나씩 잘 들여다봐서 실제 옵티컬 카운터파트가 있는가 없는가 다른 또 부가 그 멀티웨이블 자료는 어떤지 다 살펴봐가지고 좋은 후보만 남긴 게 바로 142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142개는 옵티컬 카운터파트가 현재 자료는 없고 굉장히 프라미싱한 다크 갤럭시 캔디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목록을 만들었고 이 목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추후 연구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140개의 다크 갤럭시를 찾았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미싱 새틀라이트 갤럭시 프로블럼을 풀 때 하이드로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 갤럭시의 존재가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은 이게 이 미싱 새틀라이트 프로블럼을 푸는데 자연스러운 예측에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는 서포팅 에비던스로 저희가 이제 찾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저희 봤을 때 다크 갤럭시하고 노멀 갤럭시의 개수비를 보면은 10대 1이 넘을 정도로 다크 갤럭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찾은 건 겨우 14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안 보이는 다크 갤럭시가 훨씬 더 많거나 아니면은 요 10대 1이라는 숫자가 뭔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여전히 정량적으로 보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제목이 기자가 바꾼 건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은하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 갤럭시가 찾았고 람다 CDM을 서포팅하는 그런 에비던스 찾는데 대체 이거를 좀 더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한 게 이제 다행히 다른 분들이 이미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다크 갤럭시의 로테이션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크매터 모형이 더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는 다크 갤럭시는 아니지만 하나의 이제 연구의 예인데요. 여기 보여드린 컬러 그림이 이제 옵티컬 이미지고 여기 컨투어로 보여드리는 게 H1 영상이 되겠습니다. H1 이미지인데 여기 H1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벨로시티 맵을 이제 그릴 수가 있고 빨간색이 이제 리시딩 파트, 파란색이 블루 파트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D 로테이션 커브 은하 중심으로부터 속도를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로테이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패널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경에 따른 로테이션 커브가 이렇게 있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다크 매터가 어떤 모형일 때 이 로테이션 커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거는 다크 매터가 없다고 가정하고 바리움만 가지고 로테이션 커브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해서 베스트 핏을 구한 게 바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맞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크매터는 꼭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다크매터 말고 우리가 뉴턴 방정식을 좀 바꾼 모디파이드 뉴턴이안 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해서 맞출 수 있을까 해서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베스트 핏인데 이 동그라미가 관측제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건 대시드라는 뭐냐면은 몬드에서 필요한 보통 쓰는 코에피션트 A 값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은 절대 못 맞추고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코에피션트를 약간 바꿔야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몬드를 있는 그대로 쓰면은 이 로테이션 커브 설명할 수 없다. 몬드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콜 다큐멘터가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재미나게도 이 데이터를 빨간색이 잘 갑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파라미터 중에서 바리온 프랙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바리온 프랙션 값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값보다 4배나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콜당 메터도 피팅은 할 수 있지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결과가 되겠고, 우리가 아는 셀프 인터랙션 다큐멘터가 중력 위에 다른 셀프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재미나게도 이 데이터를 빨간색이 잘 따라가서 셀프 인터랙션 다큐멘터를 이용하는 피팅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 또 하나 퍼지 다큐멘터라는 것은 다큐멘터가 굉장히 가벼운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역시 빨간색이면 데이터를 잘 지나가서 피팅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팅의 정리한적인 결론이 있는데, 이제 이 결과를 정리하면은 다큐멘터가 없는 모형은 다 피팅을 잘 못한다. CDM 모델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 모델은 피팅할 수 있지만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SIDM하고 퍼지 다큐멘터 같은 경우는 올터너티브 다큐멘터 모델은 피팅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누가 더 좋은지는 이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뭔가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큐 갤럭시는 이제 로테이션 커브를 할 때 당연히 다큐 갤럭시 컨트리뷰션에다가 바리온 컨트리뷰션이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최소한 별이 없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커브를 구성하고 이해하는데 바리온 컨테미네이션이 없는 그런 좋은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14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로테이션 커브만 얘기했는데 다크 갤럭시의 또 다른 피지컬 파라미터 또는 피지컬 파라미터의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다큐멘터 모형을 컨스트레인 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쓴 자료가 알파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알파 컨투어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빔 사이즈가 되게 2분, 3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커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H1 모폴로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꺼내는 H1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더블픽을 보인다는 얘기는 실제로 얘가 실제 로테이팅하고 있는 그 셀프 그래비티 로테이팅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 것들의 이제 후보들에 대한 어떤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팔로업 관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미나이 롱슬릿을 이용해서 H알파 가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H알파 가스는 잘 아시다시피 스타 포메이션의 이제 트레이서가 되기 때문에 이 은하가 정말 스타 포메이션이 없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KVN으로 CO 스타 포밍 가스가 있는지, 정말 퓨얼이 있는데 별이 못 만든 건지 아니면 퓨얼조차도 없는 건지 그걸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VLA 관측을 통해서 이 디테일한 H1의 모폴로지랑 이 키네메릭스 연구를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SKA랑 헨텍스의 IFS 등등, 또 이제 중국의 그 페스트라고 하는 H1 그 또 큰 망원경을 이용한 H1 서베이 목록이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 또 옵티컬 카운터파트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크 갤럭시 개수 자체도 굉장히 크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연구에 우리 윤혜인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은하 스케일을 얘기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스케일은 은하보다 조금 더 큰 스케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레이트 어트랙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은하들의 저는 은하고요, 은하들의 위치와 속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은하들이 한 곳으로 빨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해서 이 벡터가 다 모이는 데가 그레이트 어트랙터고, 놀랍게도 걔는 은하들이 잘 많이 안 보여서 뭔가 다크매터로 이루어진 그런 스트럭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갤럭틱 플레인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키아스의 두포이 박사님하고 정도희 교수님, 홍성호 박사님 등등 같이 해가지고 요 자료를 새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다시 분석을 했어도 이 모션 벡터가 항상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레이트 어트랙터하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최신 데이터에서도 서포팅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그레이트 어트랙터는 은하가 이렇게 적을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레이트 어트랙터처럼 크고
은하가 별로 없는 그런 스트럭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이제 김수진 학생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DES 서베이에서 만든 위클랜딩을 통해서 얻은 매스 분포, 그러니까 매스 맵이라고, 정확히 매스는 아니지만 매스와 해당하는 그런 분포 맵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똑같은 DES 자료에서 은하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은하들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하가 암흑물질의 분포를 잘 따르면 두 개를 빼면 레지듀얼이 0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데 물질만 있고 은하가 없는 지역이 있다면 두 개를 빼면 잔차가 뭔가 엑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다크 스트럭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렌징 맵에서 보여주고 있는 컬러가 이제 그 렌징에서 얻은 질량 분포고, 오른쪽 갤럭시의 넘버 덴시티를 얘기하고, 두 개 잔차를 보니까 여기 뭔가 엑세스를 찾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크 스트럭처, 정말 큰 규모의 다크 매터가 도미넌트한 스트럭처 찾았는데,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잘 찾기 위해서 수진 학생하고 이제 두 개를 정량적으로 위클렌징 자료와 갤럭시 데이터를 만드는,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이 방법을 이제 앞으로 유클리드랑 LSST에 확장을 해서 다크 스트럭처를 더 찾을 이제 계획입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다크모텔 모델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비슷한 걸 찾아서 왜 저런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가, 저게 과연 이상한 건가, 그런 걸 연구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가 포토지를 이용을 했는데 분광 자료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광 자료를 얻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거리를 잘 측정한다거나 매스를 잘 측정한다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가 에이스펙이라는 프로젝트가 됐고, 굉장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드리면은 KMT는 망원경에서 저희들이 멀티 오브젝트 스펙트로그래프라고 하는 다천체 분광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착을 해서 분광 탐사를 통해서 분광 탐사에서 얻은 지도와 시뮬레이션에 얻은 지도와 비교를 통해서 우주론 연구를 할 거고,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베이 자체는 저희들이 에이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만든 기기 자체는 K스펙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K는 요새 이제 아무데나 붙이기 때문에 K스펙이라고 붙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KMT에서 저희 분광기를 이제 거의 다 잘 만들었고요.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됐는데, 이제 올 겨울에 내년 1월에 저희 커미셔닝 관측을 시작을 하고, 그 내년 후부터는 이제 본격 관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의 그림만 보여드리면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여기는 이제 색깔로 표시된 거는 분광 관측된 은하들의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간색이 분광 관측이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남반구 하늘에 대해서, 물론 북반구도 포함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빨갛게 대부분 관측을 해서 밝은 은하에 한해서 관측을 해가지고 이 유니폼한 자료로 여러 가지 은하 진화 및 우주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요새 관심 있어 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에 대한 이해, 암흑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암흑 물질의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것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또 이걸 통해서 다크매터 모델을 컨스트레인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K스펙을 이용한 A스펙 서베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에 질문.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가인 학생분의 논문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크 갤럭시에 꼭 가스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에서 다크 갤럭시에서 가스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의 프랙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가스마저도 없는 다크 갤럭시가 훨씬 많다면은 이렇게 라디오 관측으로 관측된 다크 갤럭시가 이렇게 적은 게 또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들여다봤더니 TNG 데이터에 한해서 가스가 없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크 갤럭시가 가스조차도 관측을 이용해서도 못 찾을 수 있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개수가 적은 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걔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당연히 렌징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좋겠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또 하려고 하는 거는 고스트 갤럭시라고 해서 다크 갤럭시가 있는데, 다크 갤럭시 옆에 비저블한 갤럭시가 있는데, 비저블한 갤럭시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혼자 있겠죠? 근데 걔는 다크 갤럭시랑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싱글 아이솔레이트 갤럭시인데 타이들 피처 같은 걸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그럴까? 아마도 주변에 고스트 갤럭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가인양과 같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까 누가 손을 먼저 들으셨는데 이용을 네. 뭐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소위 그 다크 갤럭시하고 브라이트 갤럭시하고 비율이 시뮬레이션은 오히려 다크 갤럭시가 훨씬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들은 굉장히 그 바이어스된 샘플을 보고 있는 거고, 걔네들이 어떤 이유로 걔네들은 저 밝게 보이고 그 무슨 뭐 그걸 컨트롤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뭔지 일단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질량이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뭐냐면 10의 구성보다 밝은 은하는 대부분 다 보통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 크기만 하면 대부분 다 노멀 갤럭시고요. 질량이 조금 작은데, 물론 완전 작은 거는 다 다크맨 도미넌트 하지만 10의 구성 정도만 해도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럼 질량이 큰 놈은 왜 다 브라이트 갤럭시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크 갤럭시랑 브라이트 갤럭시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멀징을 많이 겪었느냐. 그래서 멀징을 조금이라도 많이 겪은 애들은 비저블한 갤럭시랑 멀징할 확률이 높아져서 걔는 별을 계속 만들고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멀징 히스토리를 비교해보면 두 개가 많이 다릅니다. 네, 김청 박사님. 네, 콜 다크매터로 피팅을 했을 때 배럴 디프렉션이 4배 정도 된다는 게 그게 코스믹 배럴 디프렉션의 4배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가스를 어딘가 다른 데서 가져와야 만약 콜 다큐멘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배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스를 다른 데서 이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뭐 피지컬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직 제가 그게 안 돼서 이제 콜 다큐멘터는 롤아웃 하고 싶으시죠? 아직 뭐 룰아웃 단계는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그 로테이션 커브 피팅은 일단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건데, 그 은하가 다크 갤럭시도 다크 갤럭시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하의 예인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걔가 4배가 차이가 나는 게, 그냥 우리가 당연히 평균 값에 비해서 4배가 차이 나는 게 아웃라이어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스캐터가 있는데 스캐터 안에서 들어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정량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3시그마 바깥의 아웃라이어인지 아니면 3시그마 안의 아웃라이어인지 정량적으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왜 걔는 바리움 프랙션이 높은지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하실까요? 네, 이 박사님.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다크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다크멘터 네이처를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혹시 다크멘터 네이처에 대한 이 테스트를 이제 알파처럼 H1 같은 바리오닉 트레이서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렌징을 이용한 스태티스틱스를 위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일단 제가 렌징을 잘 몰라서 렌징을 가지고 하는 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바리온 관측을 통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키네메릭 자료를 이용한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문제가 제 시뮬레이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다크매터 프로퍼티를 달리한 시뮬레이션이 바리온을 넣은 시뮬레이션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다크매터 프로퍼티를 달리하고 바리온을 넣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크멘트 프로퍼티가 다른데 예측되는 바리움 프로퍼티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아마 현실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돼서 여기서 아쉽게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석께 고운 감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강연은 우리 심현진 교수님 나와주세요. 그다음에 네, 다음은